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끼고 계신 그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 안에는 손톱보다도 작은 동그란 배터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그만 부품 하나가 무려 130년 넘게 버텨온 독일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렸다면 믿으시겠어요? 2026년 7월 24일 독일 슈트카르트 지방법원에 서류 한 뭉치가 접수됩니다. 130년 역사를 자랑하던 독일 배터리 명가 바르타의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무려 계열사 4곳이 한꺼번에 도산 절차를 신청했죠. 한때 주가가 181유로를 넘나들며 유럽 배터리의 미래라고 불리던 기업이 지금은 주식 한 주에 1유로 50센트짜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애플이 공장까지 지으라고 부추겨놓고 계약을 뚝 끊어서 회사를 죽였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애플은 정말로 130년 기업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따라와 보시죠. 먼저 바르타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바르타는 188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고종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에 독일에서 시작된 회사예요. 처음엔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 그러니까 무거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리모컨이나 시계에 넣는 건전지,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쓰는 보청기용 초소형 단추 모양 전지, 이런 걸 만들면서 오랜 세월 기술을 쌓아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청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요, 아주 작으면서도 오래가고 절대 터지거나 세면 안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바르타는 이 작지만 강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 넘게 갈고 닦은 진짜 배기 기술이었던 거죠.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르타는 결코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낡은 이미지의 건전지 회사에게 인생을 통째로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무선 이어폰 시대가 열린 거예요. 2016년 애플이 에어팟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귀에서 선을 뽑아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디작은 이어폰 안에 배터리를 넣으려면 아주 작으면서도 성능 좋고 안전한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바로 바르타가 100년 동안 갈고 닦아온 그 기술 말이죠. 바르타는 코인파워라는 동전만한 크기의 초소형 충전식 배터리를 앞세워서 애플 에어팟의 핵심 공급사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낡은 건전지 회사가 하루아침에 유럽을 대표하는 첨단 배터리 기술주로 화려하게 변신한 순간이었어요. 에어팟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자 바르타 배터리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시기가 바르타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에어팟이 하나 팔릴 때마다 바르타 배터리도 하나씩 팔리는 거다라는 공식이 돌았어요. 그러니 에어팟이 잘 팔릴수록 바르타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는 주가가 장중 181유로를 넘어섰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드디어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 나왔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문이 물밀듯이 쏟아지니까 바르타는 이걸 다 소화하려고 독일 뇌르틀링겐이라는 곳에 있는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깔고 설비를 들여오고 직원도 잔뜩 뽑았죠. 이 기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야 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바르타는 욕심을 하나 더 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이름하여 V4 드라이브라는 신사업까지 동시에 밀어붙인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이어폰 배터리 공장을 키우고 다른 손으로는 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너무 무리한 확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이 뒤에 딱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애플이라는 든든한 고객의 주문은 마치 이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보증해주는 보증서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훗날 바르타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함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잔치집 같던 분위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전자기기를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린 거예요. 무선 이어폰 시장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둔해졌고 고객사들은 창고에 쌓인 재고를 정리하느라 새 주문을 뚝 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르타의 코인파워 주문량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독일은 원래 전기료가 비싸고 인건비도 높은 나라인데
여기에 기름값, 원자재 값까지 폭등하니 배터리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불어난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바르타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익 감소폭이었어요.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조정 에비타라는 지표가 1억 8천만 유로에서 6,600만 유로로 무려 63%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은 8% 줄었는데 이익은 63%나 날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마치 커다란 뷔페 식당을 차려놓았는데 손님은 확 줄었고, 그런데도 넓은 홀 임대료며 주방 직원 월급이며 냉장고 전기세는 예전 그대로 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손님이 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텅 빈 식당을 유지하는 비용이 회사를 통째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바로 공장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주문이 줄어드니 공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이미 지어놓은 거대한 설비와 잔뜩 뽑아놓은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기업의 부품을 대는 하청회사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플 같은 초거대 기업에 물건을 납품한다는 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가격을 얼마에 줄지, 얼마나 주문할지를 결정하는 힘을 몽땅 고객한테 넘겨준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애플한테 그러니 값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문이 넘칠 때는 이 약점이 안 보이다가 주문이 줄어드니 한꺼번에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사실 애플의 이런 살벌한 협상 방식은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애플은 부품 협력사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흥미로운 건 이게 바르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CEO 산자이 메로트라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 대형 고객사가 수년간 가격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바람에 메모리 업계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요. 회사 이름을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그 고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거대 기업의 단가 압박은 협력사의 미래 투자 여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애플을 두둔하자면 회사가 최대한 싸게 부품을 사려는 건 어느 기업이나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경영 활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압박을 견딜 체력이 바르타에게 부족했다는 데 있었죠. 바르타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가 돈을 더 넣고 은행들은 빚 갚는 조건을 조금 늦춰주고 회사는 사람을 줄이고 투자를 축소했어요. 하지만 이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실적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그저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2024년 2월, 이번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방이 날아옵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이 공격으로 바르타는 IT 시스템을 생산망에서 급히 분리해야 했고 무려 5개 공장의 가동이 멈춰버립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철강 대기업 티센크루프도 비슷한 공격을 당했을 만큼 당시 독일 제조업체들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던 시기였어요. 이 사이버 공격 자체가 회사가 망한 근본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결정타에 가까운 충격이었어요.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이 흔들리고 심지어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감사받는 것까지 줄줄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바르타는 두 손을 듭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계획만으로는 회사를 되살릴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시장 침체, 고객 주문 감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경쟁 심화, 그리고 사이버 공격까지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두 번째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절박한 순간이었죠. 바로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포츠카 회사 포르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포르쉐가 바르타를 인수해서 살렸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포르쉐가 관심을 가진 건 바르타 회사 전체가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하나, 앞서 말씀드린 그 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V4 드라이브 사업부뿐이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뿜어낼 수 있어서 포르쉐가 만드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에 딱 맞았거든요. 정작 바르타 자신은 크게 키우지 못했던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포르쉐가 알아본 셈이죠. 말하자면 포르쉐는 무너져가는 집 전체를 사들인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보석 하나만 쏙 빼간 겁니다. 2024년에 마련된 구조조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씁쓸합니다. 바르타의 빚 약 4억 8,500만 유로 가운데 2억 8,500만 유로가 삭감됐어요. 얼핏 보면 좋은 일 같지만
그 대가로 기존 자본금은 전액 감자,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걸로 처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바르타 주식을 믿고 사모았던 수많은 일반 주주들은 자기 투자금을 사실상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주당 10유로 하던 주식이 며칠 만에 1유로 50센트로 폭락하면서 주주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상상해보세요. 독일의 미래 배터리 기업이라는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을 넣었던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어느 날 아침 자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일부 소액 주주들은 우리 의견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감자를 강행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포르쉐는 가장 알짜배기 기술인 자동차 배터리 사업의 경영권을 가져가고 회사 이름도 V4 스마트로 바꿔 달았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는 포르쉐 911 카레라 GTS 하이브리드 모델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반면 바르타 본체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돈이 안 되는 가정용 건전지, 보청기용 전지, 부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그리고 여전히 무거운 빚만 남았습니다. 회사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성장 동력을 빼앗긴 셈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봄, 바르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진짜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고객, 애플이 떠나버린 거예요. 애플이 에어팟에 들어가는 초소형 배터리 공급처를 중국 업체들로 싹 바꿔버리기로 하면서 바르타는 그야말로 최대 고객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애플은 왜 하필 중국 업체로 갈아탔을까요? 이유는 냉정하지만 단순합니다. 값이 훨씬 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산은 싼 대신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서운 속도로 품질을 끌어올렸고 동시에 독일 기업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독일에서 비싼 전기료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며 만드는 배터리와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중국 배터리가 경쟁이 되겠어요? 품질까지 비슷해지자 애플로서는 굳이 비싼 독일 배터리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단순히 매출처 하나를 잃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타가 전성기 때 애플 물량만 믿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뇌르틀링겐 공장, 기억나시죠? 애플이 떠나는 순간 그 거대한 공장은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애플만을 위해 지은 공장이었으니 애플이 없으면 그냥 돈만 잡아먹는 텅 빈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뇌르틀링겐 공장은 2026년 10월, 그러니까 올가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던 숙련된 직원 35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어요. 계약은 2026년 10월 말까지만 유지된 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바르타 전체 직원이 약 3,000명이 조금 넘는데 이번 사태로 추가 감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 아닌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의 결정 하나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셈이죠. 바르타는 다시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긴급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포르쉐도 기존 대주주도 더 이상 돈을 넣기를 거부했습니다.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그룹 전체를 살리기보다 그나마 돈 되는 부분만 떼어 팔자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바르타는 결국 슈투트가르트 법원에 도산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공장까지 짓게 해놓고 계약을 끊어서 회사를 죽였다.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먼저 맞는 부분, 바르타가 에어팟용 배터리 생산을 늘리려고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 그리고 그 공장이 애플 물량에 지독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 이후 애플이 중국 업체로 갈아타면서 그 공장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된 것, 이건 다 사실입니다. 애플의 계약 종료가 바르타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애플이 바르타한테 공장을 지어라 라고 직접 요구했다거나 계약을 오래오래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공장을 크게 지은 건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문을 보고 바르타 스스로 내린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에서 골마가던 회사를 마지막에 쓰러뜨린 한 방이었을 뿐 병의 진짜 원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바르타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훨씬 복잡했어요. 첫째, 딱 한 명의 고객, 애플한테 회사의 운명을 몽땅 걸어버린 위험한 사업 구조. 둘째, 그 믿음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공격적으로 벌인 과잉 투자. 셋째, 독일의 살인적인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넷째,
값싼 제품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다섯째, 하필 최악의 시기에 터진 사이버 공격.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130년 명가를 쓰러뜨린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르타는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도 그 고객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끝내 만들지 못해서 무너진 회사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꼭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마트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흔히 보이는 그 바르타 자동차 배터리, 혹시 그럼 이제 저 배터리 못 사는 거야? 라고 걱정하셨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자동차 배터리는 이번에 파산한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아니에요. 바르타는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떼어 팔았고, 지금은 클라리오스라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 기업이 바르타 브랜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말이죠. 같은 바르타라는 이름을 쓰지만 두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남에 가까운 사이입니다. 사실 바르타의 이야기는 그저 한 회사의 흥망성쇠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독일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에 가까워요. 100년 넘게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독일의 제조업이 요즘 들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바르타를 무너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전기료, 높은 인건비,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공세, 철강, 화학, 자동차 같은 독일의 간판 산업들이 하나같이 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타의 몰락은 운 나쁜 회사 하나가 망한 사건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제조 강국이 처한 시대적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셈입니다. 이 씁쓸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소름 끼칠 만큼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대기업에 부품을 대는 수많은 협력사들이 그 대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맞추려고 전용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뽑습니다. 특정 스마트폰 모델이나 자동차 하나에 맞춰 공장을 통째로 짓기도 하죠. 주문이 들어오는 동안엔 다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문이 끊기거나 납품처가 바뀌는 순간 대기업은 계획만 살짝 바꾸면 그만이지만 협력사에는 그 고객만을 위해 지은 공장과 갚아야 할 빚,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성장한 게 아니라 대기업의 주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장했었다는 씁쓸한 진실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교훈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한 고객에게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객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도, 아니 오히려 세계 최고의 기업일수록 그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바르타가 애플 말고도 여러 고객에게 골고루 제품을 팔 수 있는 구조를 갖췄더라면, 혹은 애플이 요구하는 단가를 견딜 만큼 원가를 낮출 방법을 미리 찾아두었더라면 결말은 사뭇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협력사가 살아남는 길은 대기업이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거나 어느 한 곳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뿐인 셈이죠. 바르타는 130년의 역사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독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포르쉐라는 거대한 공급망 안에서 바르타가 실제로 쥐고 있던 협상력은 그 화려한 이름값만큼 크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협력사라는 수식어는 언뜻 대단한 실력의 증거처럼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그 거대 기업의 결정 하나에 회사 전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무서운 뜻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채권단은 그나마 돈이 되는 가정용 건전지 사업을 따로 떼어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30년을 버텨온 명가가 이제 몇 조각으로 쪼개져 팔려나갈 운명에 놓인 거죠. 애플이 키우고 또 애플이 떠나면서 무너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회사의 실패담을 넘어 오늘날 세계 제조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씁쓸한 거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디작은 에어팟 배터리 하나에 담긴 130년 기업의 화려한 부활과 허무한 몰락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애플의 냉정한 사업 방식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한 고객에게 모든 걸 걸었던 바르타의 판단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